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술진흥협회 고문 김낙형입니다. 오늘은 학교 주간 2단계 교복 공동구매의 문제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작년 6월부터 2015년 말일 또 현재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학교 주간 2단계 공동구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바이며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정부 관련 부처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민원실의 민원 담당자님, 국회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교육부 교복 담당 부서의 관련자님,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감님, 각 지역의 교육청장님, 조달청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건의드립니다. 국가의 국법이 있고 지방의 지방자치법이 있듯이 조달청에도 모든 입찰을 관장하는 입찰에 관한 규정하고 법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도 건전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법규가 존재하고 군복, 경찰복, 각 군의 사관학교 학생복, 또 국가에서 입찰 공고를 내는 모든 분야의 유니폼들은 조달청 입찰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입찰의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편법과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입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 주간 2단계 교복 공동구매 입찰입니다. 입찰에 관한 모든 규정이 무시되고 진행됐습니다. 예가 이하 탈락자와 불법적인 계약, 또 담합이 의심되는 98%, 99%의 낙찰을 받아가는 이런 사항들, 이런 편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그냥 바로잡아 주시기를 아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학교 교복에 관한 모든 입찰이 조달청의 입찰 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하게 입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좀 심사해 주십시오. 9가지 정도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체만 입찰 참여. 둘째, 최저가 입찰 시 입찰 공고문에 최저가 입찰 반드시 공고. 셋째, 적정가 입찰 시 예가 이하 탈락자는 반드시 탈락. 네 번째, 지역 제한의 필수적 이행을 바랍니다. 다섯째, 입찰 시 입찰 학생 전원이 입찰 참여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실하게 납품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와는 단연 연장 계약을 요청합니다. 일곱 번째, 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복에 대한 의장 등록 및 디자인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아홉 번째, 낙찰 시 낙찰 총액의 한 40% 정도는 선수금 지원을 요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 항목으로 오고, 첫째,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체만 입찰 참가.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유류 의류의 입찰 참여 시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조업체가 제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허용됩니다. 이건 조달청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의 정의는 해당 지역에서 학생복을 제조 판매하고 해당 판매에 근거해서 원부자재 매입세금 계산서, 제품의 생산 시 임가공 매입세금 계산서, 또 니트조끼, 와이사스, 체육복 등 완제품 매입했을 때 완제품 매입세금 계산서, 이런 거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업체를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이제 제조업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입찰을 담당하는 행정실이나 서류 담당하시는 분들은 입찰 등록 서류가 들어갈 적에 사업자 등록 중에 제조업이 되어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길 요망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조달청에서 입찰 참여하는 방법에는 이제 최저가 입찰하고 적정가 입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 최저가 입찰. 최저가는 최저가로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실 학교에서는 입찰 공고 시 반드시 최저가 입찰이라고 명시된 입찰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입찰의 방법은 학교에서 최상의 좋은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교복 샘플 제작하시고 교복 업체들에게 디자인 공개를 하고 동일한 품질의 교복을 생산해서 최저가로 입찰 참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오시면 되고 두 번 이상의 검수 과정을 거쳐서 납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교복 심사 선정위원회 2단계 심사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적정가 입찰. 적정가 입찰은 조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니폼 입찰의 약 90% 이상에서 진행되는 입찰 방법입니다. 품목에 따라 입찰 품목 상한가의 85%에서 88% 사이를 적정가로 하고 있으며 투찰 시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로 투찰하고 전자 입찰 시 당일 입찰 참여자들이 복수 예비 가격 2개를 추첨해서 당일 예가가 결정됩니다. 입찰 참여자들 중에 예가 이하로 투찰한 모든 입찰 참가자는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 학교 주관 공동구매 시 조달청의 입찰 규정은 전면적으로 무시됐고 전체 입찰 참가 학교의 약 85% 정도가 규정을 무시하고 예가 이하로 투찰해서 탈락된 사람들을 그런 교복업자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 교복 주관 공동구매를 책임져야 할 교장 선생님들의 무관심이 아주 극에 달했고 교복 심사 선정위원회의 그 불법과 규정 무시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조달청에 예가 이하 탈락자 계약을 하는 입찰 규정을 무시한 이런 행위들을 관련 당국에서는 입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교육부에서는 교복 가격의 안정과 불법된 입찰 과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복 가격 상한가를 정해서 공문을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복의 가격은 20만 8천 원, 하복은 7만 6천 원, 합계 28만 4천 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적정 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상한가 28만 4천 원에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로 투차를 하라. 이렇게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만 4천 원에 87.745%면 약 24만 9천 원입니다. 마이너스 3% 했을 적에는 24만 1천 원, 플러스 3%는 25만 6천 원 꼴이 됩니다. 교복 입찰의 투찰 방법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87.745%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투찰하고 예가 이하는 무조건 탈락시키고 당일 결정된 예가의 우에서 아래로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입찰자가 낙찰되는 조달청 입찰 규정에 의한 입찰을 진행해야 됩니다. 일반 교복업체들의 동화복 생산 원가는 약 18만 원 선이고 브랜드 업체들은 약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업체들은 사업 특성상 1년에 한 80일, 90일 정도 동복, 하복 합쳐서 한 90일 정도 장사를 하고 나머지 9개월은 문을 열고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AS도 하고 뭐 분신물들도 사러 오고 또 타 학교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 교복도 팔아야 되고 이런 소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장사가 안 돼도 연중 가게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복 사업을 진행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시 예가 이하는 꼭 탈락시켜야 하고 24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선 정도의
낙찰되는 적정가 입찰에 낙찰되는 그 방법을 유지해서 가격이 준수돼야 간신히 교부업체가 운영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달 입찰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관련 당국에서는 꼭 법을 지켜주시고 감시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주간 2단계 공동구매와 교복 심사 선정위원회의 선정 방법의 부당성과 심사 방식의 부당성, 이에 따른 비리를 고발합니다. 2단계 공동구매 입찰 진행 시 전국의 각 학교들은 자체에서 교복 심사 선정위원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 심사원들의 자격이 문제시됩니다. 그들이 패션업계에 종사해서 패션 제품을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 업무에 종사해서 입찰 관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위원을 뽑을 때 심사위원의 자격을 좀 심사해 주세요. 2단계 공동구매 입찰 시 약 5개 내지 6개 업체 또는 6개, 8개 업체 정도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교복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2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고 나머지 모든 업체를 제안서 평가 부적격이라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모든 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는 탈락된 업체들의 탈락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또 입찰 참여자의 투찰 금액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비리가 발생됩니다. 낙찰 시 87.745%에서 90% 정도에 낙찰된다고 하면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조달청의 입찰 중에 조달청 컴퓨터를 보면 낙찰 결과를 확인해 보면 전국에서 약 한 570개에서 600여 군데 학교가 98%에서 99%에 낙찰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입찰에서 98%, 99%에 낙찰된 입찰 경과는 담합의혹이 지납니다. 담합의 의혹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98%, 99%의 낙찰이 진행된 학교와 낙찰 교복업체를 좀 조사해 주세요. 조달청 입찰법의 근거에서 입찰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2000년 초기에 시민단체인 YMCA 주도하의 학교에서 입찰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자입찰이 아니고 전국의 학교에서 수기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의 입찰 방법은 조달청의 입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약 2년, 3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자입찰로 바뀌었지만 조달청의 입찰 규정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교복업체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술진흥협회에서는 조달청의 의류 입찰 시 적용되는 규정대로 입찰을 진행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정을 무시하는 입찰을 막아주세요. 네 번째, 교복학교 주관 공동구매 입찰 시 지역 제한의 필요성. 2013년 교육부 지침에 지역 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찰 진행 중인 학교로부터 2km 이내에 매장을 지니고 있고 그 학교의 교복을 2년 이상 취급해 본 업체만 입찰 자격이 있다. 지역 제한을 시행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교복은 일반 패션 상품처럼 판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3년간 AS를 해주는 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학교 관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매장이 있어야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교복점에서 낙찰을 받아가면은 처음에는 납품 잘하겠죠. AS도 잘하고. 근데 이후 3년간은 매장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불편하게 되죠. 지역 제한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전국에는 15개의 교육청하고 177곳, 177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교육지원청은 관할하는 학교와 행정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복 입찰의 지역 제한은 해당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행정지역과 관할 학교로 구분해서 당해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교복점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주십시오. 나라의 지방자치제 법에 부합되는 일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는 교복업체들이 사업 진행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국세,
지방세 내고 종업원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행하시는 창조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찰 진행 시 해당 지역의 교복업체들이 담합에 의해 입찰 참여를 기피하거나 고액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입찰 공고 시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풀면 됩니다. 도로 풀든가 전국으로 풀면 됩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6개 대도시에서는 교육구청 한 군데에 2개 내지 3개 행정구청에 있는 학교를 관리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 교육구청 해당 구역에서 교복업을 하는 사업자들한테만 입찰 참가 자격을 주면 됩니다. 강서구에 있는 교복업체가 송파구나 강북구에 있는 학교 교복을 낙찰받는다면 또는 의정부에 있는 업체가 평택시에 있는 학교 교복을 낙찰받는다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입찰 시 입찰 참여 학생 전원의 입찰 참여 보장. 학교의 교복 입찰 진행 시 입찰 참여 학생 곱하기 낙찰가 해서 총액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총액 입찰을 진행해야 낙찰받은 교복업체가 원단 소요량을 산출하고 원단 생산하고 이후 제품 생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입찰은 총액 입찰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주관 공동구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입찰을 주관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학부모들의 의견에 의해 현실적으로 전체 학생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든 학교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이런 형태의 학교 주관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력하게 전체 인원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고 몇 프로가 참여할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입찰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낙찰받은 업체가 생기면 해당 지역의 타 교복업체들이 낙찰된 학교의 교복들을 전년도 재고 포함해서 올해 생산한 것도 있겠죠. 입찰 가격보다 싸게 판매해서 낙찰받은 업체가 다량의 재고 교복을 끌어안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학교에서 강력하게 총액 입찰을 진행해서 낙찰받은 교복업체가 안심하고 교복 생산을 할 수 있게 전체 학생 입찰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성실한 여섯 번째, 성실한 납품업체와의 단연 연장 계약. 공동구매 낙찰받은 교복업체가 성실하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후 교복을 착용한 학생들, 학부모님들, 학교의 선생님들, 교복평가위원회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2년, 3년에 단연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업체가 불성실해서 말썽이 생기고 제품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내년도 입찰을 다시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썽 없이 납품을 잘 하였을 때는 시간 낭비해가며 소모적인 입찰을 없애고 연장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년, 5년 전부터 연장 계약은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 교복의 의장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 각 학교의 교복은 개성을 살린 고유 디자인입니다. 교표, 단추, 학교의 로고도 각 학교의 고유 상품입니다. 학교의 교복 디자인은 통일돼야 하고 교복의 겉모양이나 교복 안의 모양이 디자인이 통일돼야 됩니다. 사용되는 원단, 부자재 역시 통일돼야 합니다. 학교의 교복은 학교의 고유 디자인이므로 디자인 등록을 하십시오. 학교에서 상표 등록하고 디자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학교의 승인 없이 교복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공동구매 시 낙찰받은 업체에게 상표 사용 디자인의 사용을 허락하시면 됩니다. 약 12년, 13년 전부터 브랜드 4개사가 학생복업에 진출하면서 각사가 또는 일반 교복업체가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교복의 디자인을 무시하고 교복의 겉모양도 업체별로 바꾸고 교복 안의 디자인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꿔왔습니다. 학교의 교복은 앞뒤, 안감,
안의 모양 등이 통일돼야 합니다. 학교 교복의 디자인이 정해지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학교에서는 감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한때 교복 메이저 4대 브랜드에서 교복 가격을 너무 비싸게 판매를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일으켜졌고, 이에 학부모들, 시민단체들이 교복 가격 하향 조정을 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교복 대대적 운동을 벌이고 또 그때부터 교복 공동구매가 시작됐습니다. 브랜드 4개사에서는 교복 가격을 당시에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판매를 했고, 시민단체들의 운동과 교복 공동구매 정책으로 교복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학교 주간 2단계 공동구매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4개사대 대리점, 교복 출고가가 아주 비슷합니다. 동일한 품질의 교복들을 전국의 대리점들한테 공급하고 있고, 이렇게 공급받은 교복을 대리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출고가, 동일한 품질의 교복인데 전국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14만 원에서 16만 원, 어느 지역은 16만 원에서 18만 원, 어느 지역은 27만 원에서 28만 원. 동일한 교복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14만 원, 어느 지역에서는 27, 8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98%의 낙찰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또 교복 심사 선정 위원님들께서는 그 학교, 당의 학교 학부모 개개인들에게 약 한 12만 원씩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상한가 28만 4천 원에 적정가 24만 9천 원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에 투철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충 투철자 전체가 24만 한 2천 원에서 25만 1천 원 사이에서 투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예가가 정해지면 예가 이하 탈락자는 무조건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2015년 11월 26일 대구 개성중학교의 낙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청 입찰 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8개 업체가 입찰을 참여했는데 전체가 87%에서 89% 사이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서 당일 예가가 정해져 가지고 예가 이하는 3명이 탈락되고 위에서 아래로 가까이 쓴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8.115%가 낙찰됐고 87%, 86%, 87%쓴 업체들은 다 예가 이하 탈락됐습니다. 이 방법이 조달청 규정에 의한 입찰 방법입니다. 브랜드 4개사의 대리점들이 13만 8천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 입찰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시장 교란행위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예가 이하로 투철해가지고 탈락돼가지고 자격이 없어진 업체들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조달청의 입찰 규정에 위배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9번째, 공동구매 낙찰 시 40% 정도의 대출금을 요청합니다. 조달청에서 진행되는 의류 소묘 부분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조달청 계약서가 담배가 돼가지고 계약금 총액에 낙찰 총액의 한 50%, 70% 정도 대출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들이 생산이 원활해지겠죠. 근데 학교 주간 2단계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우리 영세 교복업자들은 대출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좀 개선시켜 주기를 관련 당국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입찰 참여해서 낙찰받은 교복업체는 제품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납품을 끝내고 약 2주 동안 잘못된 교복의 AS를 끝나야 대금을 수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복 대금은 학교에서 수금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교복의 모든 납품 행위가 원활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될 때 대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교복업자가 교복 공동구매에서 낙찰받은 후 납품이 끝나 대금 수금을 할 때까지 7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세 사업자들로서는 자금 부족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교복 대금을 학교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대금 지배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낙찰받은 후 학생들의 교복을 채천할 때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낙찰총액의 40%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시고 교복 제품 생산 완료해서 1차 납품할 때 40% 정도 지급해 주십시오. 또 AS가 완료돼서 모든 납품이 원활히 해결됐을 때 그때 잔금 20%를 지급하는 주시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그 사단법인 한국의류기술준용협회 학생복 분과위원회 고문 김낙형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